예금보험연구센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연구부서로서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라는 주제의 연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지급불능 상황을 우려한 다수의 예금자들이 단기간에 대량의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 제도의 여러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은행은 예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만기가 짧은 예금 부채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대출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량의 예금 인출 요구가 발생하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금자들은 은행의 부실이 우려될 경우 예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예금자들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의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뱅크런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통해 예금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사전에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뱅크런으로 인한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 안정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연이어 뱅크런이 발생하였으나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이러한 뱅크런은 잦아들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예금보험 제도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금 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예금보험은 예금 인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이후에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실저축은행 자료를 2017년에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 중 한 개 부실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1년부터 몇 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등으로 인해 대규모 부실 사태를 경험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최초로 영업정지되자 일부 저축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뱅크런 위험이 다른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전염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로부터 약 한 달 뒤 부산저축은행이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영업정지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로부터 5일간 예금 잔액이 4.14% 감소하였고 영업정지 직전까지 약 한 달간 7.11%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예금 인출 사태를 경험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약 한 달간의 예금 인출 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부실저축은행 자료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 원장에는 예금자의 나이, 주소, 국적 등 예금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고 공통 계좌 원장에는 계좌 유형, 가입일, 만기일 등 계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거래일, 거래 금액, 예금 잔액, 거래 방식 등 거래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석 자료는 부산저축은행의 개인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의 일별 잔액 정보와 예금 인출 요인들로 구성됩니다. 예금 인출 요인은 예금 및 예금자의 특성, 예금자와 저축은행과의 관계, 정보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기 직전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평상시에도 예금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금을 예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예금자 중 95.7%가 보호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가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은 예보제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금 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 비율이 보호예금의 인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 인출 비율이 약 2배가 높았고 전체 예금을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으로 구분하여 인출 비율을 계산해보면 비보호예금의 인출 비율이 보호예금보다 약 2.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이 예금 인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양한 예금 인출 요인들의 영향까지 고려하기 위해 통계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예금 인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첫째, 예금보험은 예금 인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비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 위험보다 1.82배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예금 및 예금자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예금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거나 자녀 만기가 긴 경우에는 인출 위험이 낮은 반면 예금자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예금 인출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예금자와 저축은행 간의 다양한 관계가 예금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에 접근이 용이할수록 인출 위험이 높은 반면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해당 저축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출 위험이 낮았습니다. 넷째, 지역 기반의 정보 확산이 예금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날 예금 인출 비율이 높으면 다음날 해당 지역 예금자들의 인출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의 효과는 예금 인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와 인출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이 보호예금 인출 위험의 1.82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출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관찰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은 전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예금액을 5천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예금액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시사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 감독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의 효과는 다이아몬드 디빅 등의 연구에 의해 오래전부터 이론적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뱅크런을 억제하는지 또는 예금 인출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IADI에 따르면 전 세계 1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보호 대상이나 보호 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예금보험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예금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예금보험의 뱅크런 완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 단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금 인출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예금보험의 순수 효과만을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들의 인출 행위는 예금자의 특성, 저축은행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뱅크런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금보험 제도의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